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받지 않은 전화 한 통이 마치 작은 죽음과 같고 고요하게 울리는 텅 빈 집이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자주 잊혀지곤 하는 사회에서 많은 노인들이 겪는 외로움의 증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이 현대성과 충돌하는 원주라는 도시에서 은영은 가족의 버림과 무시,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투쟁합니다. 이 용감한 노인의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 보세요. 저희 채널에 가입하여 이 흥미진진한 사가의 각 챕터에 대한 알림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은영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원주의 고요한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 같았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5년.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녀의 집에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여보세요. 지훈아.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야. 또다시 음성사서함. 은영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몇 번째 부재중 전화인지 셀 수도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이 된 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가슴을 조여왔다. 부엌으로 행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 사람분의 반찬을 만들기도 귀찮아진 지 오래였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꽃잎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며 은영 할머니는 문득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들을 키우면서 혹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은영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켰다. 시끌벅적한 예능 프로그램이 방 안을 채웠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은영 할머니는 문득 결심했다. 내일 부천에 가봐야겠어.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여행 가방을 꺼냈다. 내일이면 드디어 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갑자기 찾아간다고 반갑게 맞아줄까? 혹시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은영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그녀의 인생이 바뀔지도 모를 여정이 시작될 것이다. 이른 아침 원주역에 도착한 은영 할머니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오랜만에 하는 여행이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주름진 손으로 꼭 쥔 기차표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부천행 열차는 3번승강장에서 출발합니다. 방송이 울려 퍼졌다.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무거운 가방을 끌고 가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승객들이 안타까운 눈길을 보냈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기차에 오르자 은영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아들의 탄생,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다음 역은 청량리역입니다. 서울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환승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할머니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당황한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겼지만 기차가 멈추자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려 정신없이 밀려내렸다. 넓은 역사 안에서 은영 할머니는 안전히 길을 잃고 말았다. 수많은 안내판과 표지판들이 오히려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갑자기 들려온 따뜻한 목소리에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네. 부천으로 가는 기차를 찾고 있어.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 순간 은영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이의 친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영 할머니는 젊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은영 할머니는 다시 희망을 품고 부천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아들과 손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실망과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갔다. 부천역에 도착한 은영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역 광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며느리 혜원의 번호를 누르는 데만 몇 분이 걸렸다. 여보세요. 혜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혜원아, 나야. 어머니. 은영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부천에 와 있어.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또 다시 긴 침묵. 은영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알겠어. 주소 보내드릴게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1시간 후, 은영 할머니는 아들 가족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혜원이 나왔다. 어머니, 갑자기 오셔서. 혜원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그때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은영 할머니의 눈이 빛났다. 우리 손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은 한숨을 쉬며 은영 할머니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는 아기 침대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아기가 꼬물거리고 있었다.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다. 손녀의 작은 손을 잡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은영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의 기쁨도 잠시, 혜원의 불편한 기색이 은영 할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며느리의 표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저녁 준비할게요. 혜원이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은영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토록 기다려온 만남이었지만 얘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은영 할머니는 며칠째 아들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의 일상에 녹아들려 노력했지만 매 순간 자신이 이방인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침, 은영 할머니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손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려던 참이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영 할머니는 흠칫 놀랐다. 아, 혜원아. 아기 미역국을.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혜원이 서둘러 그녀의 손에서 냄비를 가져갔다. 은영 할머니는 무력감을 느끼며 거실로 향했다. 손녀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다. 내가 봐줄게. 은영 할머니가 다가갔지만 혜원이 먼저 아이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은영 할머니는 점점 더 자신이 이 집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느꼈다. 그녀가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혜원은 항상 먼저 나서서 그녀를 밀어냈다. 어느 날 오후, 은영 할머니는 손녀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이 간식 시간이 아니에요. 혜원이 황급히 달려와 아이의 입에서 과자를 빼냈다. 미안해. 나는 그저 아이 키우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혜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다. 그날 밤, 은영 할머니는 우연히 혜원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엄마,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정말 힘들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 은영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혼란스러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은영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은영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혜원의 목소리에 은영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혜원은 문간에 서서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 혜원아, 나 집에 돌아가려고. 은영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와 은영 할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혜원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꼭 쥐고 있었다. 사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첫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지훈이도 바빠서 거의 혼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혜원을 바라보았다. 혜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는 걸 알면서도 제 고집 때문에. 은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혜원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혜원아. 내가 미안해. 갑자기 찾아와서 너희를 당황하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지었다. 그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내가 가볼게. 은영 할머니가 일어섰다. 이번에는 혜원이 그녀를 막지 않았다. 은영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혜원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아이 키워요. 제가 많이 배울게요. 은영 할머니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 가정의 일원이 된 것 같았다. 오해와 거리감은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이해와 사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밖에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이제는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은영 할머니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영 할머니의 머무름이 연장되면서 집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혜원과의 대화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아침, 은영 할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혜원이 눈을 비비며 들어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영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함께 일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불편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가득 찼다. 오후, 은영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할머니, 이거 봐요. 혜원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다. 아이가 할머니랑 똑 닮았어요. 은영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의 젊은 시절 모습과 손녀가 정말 닮아 있었다. 저녁이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다. 은영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들과는 아직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서며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 은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며칠 전에 왔단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죄송해요. 연락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 순간 은영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의 포옹이었다. 괜찮아, 지훈아.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걸 보니 엄마는 행복해. 그날 밤,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고, 은영 할머니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품에 안긴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영 할머니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영 할머니는 가족 관계의 복잡함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손녀를 돌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은영 할머니는 혜원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혜원의 지친 표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혜원아, 잠시 쉬었다 내가 봐줄게. 은영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혜원은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방을 나가자 은영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 들었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그녀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은영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오래된 기억을 더듬어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다. 혜원이 급히 돌아왔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은영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혜원아. 우리 같이 해보자. 두 사람은 함께 아이를 달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통했다. 어머니,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혜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혜원아. 엄마가 되는 건 쉽지 않지. 나도 그랬단다.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하루하루 버텼지. 그리고 내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고. 은영 할머니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육아의 어려움,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그날 이후 은영 할머니와 혜원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갔다. 은영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역할을 찾은 것 같았다. 그녀는 단순히 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혜원에게 힘이 되어주고 가족 전체를 보살피는 중요한 존재였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은영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이해와 지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시간이 흘러 은영 할머니의 부천 방문도 한 달이 되어갔다. 이제 그녀는 원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가볍고 행복했다. 아침, 은영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이 가방 속 물건들을 정리하는 동안 지난 한 달간의 추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원이 방에 들어왔다. 은영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 혜원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다. 벌써? 좀 더 계시다 가시면 안 돼요. 은영 할머니는 따뜻하게 혜원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혜원아. 하지만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야. 너에도 너희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오후, 은영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근처 시장에 나갔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골랐다. 지훈을 위한 넥타이, 혜원을 위한 화장품,
그리고 손녀를 위한 예쁜 옷. 할머니, 이거 예뻐. 혜원이 손녀를 안고 옷을 들어 보였다. 은영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강아지한테 딱 어울리겠구나.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지훈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원주에 자주 찾아뵐게요. 그동안 소홀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은영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지훈아.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밤이 깊어갈수록 은영 할머니와 혜원은 부엌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앞으로의 방문 계획과 손녀의 양육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혜원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은영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너에게 많이 배웠단다, 혜원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은영 할머니는 이제 이 불빛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이른 아침, 은영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손녀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침대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에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녀오마, 우리 강아지. 그녀는 속삭였다. 부엌에서는 혜원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식사하고 가세요. 혜원이 따뜻하게 말했다.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이블에 앉았다. 지훈도 곧 합류했다. 어머니, 제가 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지훈이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혜원이 은영 할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은영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혜원아. 너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 올게. 차 안에서 은영 할머니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부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 달 전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하고 예로웠던 마음이 떠올랐다. 어머니, 이번에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지훈이 운전하며 말했다. 은영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단다. 기차역에 도착해서 지훈은 은영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곧 원주에 찾아뵐게요. 은영 할머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래, 아들. 너희 가족 건강히 잘 지내렴. 기차에 오른 은영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 달 동안의 경험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실감했다. 원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이제 외로움 대신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한 은영 할머니는 조용한 집 안을 둘러보았다. 이제 이 고요함이 더 이상 그녀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이 공간을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부터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해야겠다. 은영 할머니의 펜이 종이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언젠가 이 일기가 손녀에게 전해질 날을 생각하며 그녀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몇 달이 지나고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원주 노인정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용기와 가족과의 화해 과정은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은영 씨, 당신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은영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첫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에서 그녀의 인터뷰를 요청해왔고, 은영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수락했다.
저는 그저 가족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죠. 그녀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그녀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다. 강연장에 선은영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청중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며 공감했다. 한편 지훈과 혜원은 약속대로 자주 원주를 방문했다. 은영 할머니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녀가 그린 그림을 들고 은영 할머니에게 달려왔다. 은영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들며 행복하게 웃었다. 우리 강아지가 그렸구나. 정말 예쁘다. 어느 날, 은영 할머니는 자신의 일기를 정리하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출판사에 연락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 몇 달 후, 은영 할머니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되었다. 책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은영 할머니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쓰며 은영 할머니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은 몰랐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다.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적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다. 은영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여정에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은영의 여정은 용기, 인내, 그리고 가족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었으며 재결합하고 차이를 만들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를 영감을 주고 우리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세대 간의 이해와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각자가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영의 여정에 감동을 받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을 먹여 살리는 콘텐츠를 계속 받고 싶다면 우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혜의 말씀 채널에 가입하십시오. 거기에서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심오한 성찰, 그리고 삶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그리고 기억하세요. 재결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가 결코 늦지 않습니다.